자, 34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기출 문제가 또 나와 있죠. 예, 기출 문제입니다. 1번의 그 건축 허가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작년도 기출 문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사전 결정 제도인데 올해는 뭐 지문에도 나올 수 있겠죠. 사전 결정 제도. 여기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게 부활한 제도예요. 1995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10년 만에 부활했고요. 이 사전 결정 제도는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신청 전에 그 대지에 이런 종류의 건물을 이 정도 규모로 건축한다. 그랬을 때 허가 내주겠습니까?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합니다. 왜요?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해서 네가 그 대지에 그와 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게 사전 결정 통지입니다. 사전 결정을 하고 그것을 통지해줘요. 그럼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예. 자,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 안 했다?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뭐 실효가 된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면 틀려요.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죠. 단 2년 6개월 지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효력 상실이라도 실효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즘에 시험 문제 여기서 함정을 파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돼.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허가권자한테만 사전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한테는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또 함정이 됩니다. 예. 자, 1번 보겠습니다.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이다. 맞아요.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물론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우리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4가지를 받은 것으로 허가받은 의제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4가지가 의제가 되는데 이때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를 받고 싶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권자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 결정권자가. 내가 사전 결정해 주면은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 협의해야 되고요.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요. 착공 신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는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9월 달에요. 아침에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해설 강의할 때요. 이 문제 거의 같은 걸 넣어놨고요. 그때 이 문제 9월 달 문제 지문 5번이 뭐라고 돼 있었냐 그러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이었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틀린 질문을 했거든. 똑같이 5번에다가. 근데 그 교수님이 다른 문제에서는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쓰셨다가 이 문제는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고 써놨어. 착공 신고, 공사 착수. 하여튼 틀린 질문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마치고 오더라. 마치고 오더라. 2번은 도지사 사전 승인이 나왔어요. 도지사 사전 승인. 도지사 사전 승인은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일 때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연면적 30%를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될 때 그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공장은 그렇지 않다. 예, 공장은 공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창고, 그러니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요.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이게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게 21층 이상의 공장이 있을까요? 예. 21층 이상의 창고 있을까요? 예. 21층 이상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있을 수도 있을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해석할 때 우리가 그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21층 이상의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21층 이상이 되는 공장도 없고 창고도 없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제외, 창고도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단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층수를 거의 논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1번 지문은요, 출제하신 분이 21층이 되는 공장인데 이거는 없거든. 이런 게 사실 21층 되는 공장이 실질적으로는요. 법 조문도 21층이 되는 공장은 예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지문이 어디가 틀렸냐 그러면 일단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연면적 30%를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20%를 증축해서 21층이 되는 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나왔을 때는요. 21층이 되는 공장 역시 뭐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의 시험에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는 건데 잠시 우리 그 기본설 하나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올해 예상 문제이니까 기본설 한번 도지사 사전 승인 찾아보겠습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 473페이지. 예. 자, 473페이지 가로 3번에 도지사 사전 승인 나오죠. 예. 자,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일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 허가 낼 수 있는 경우 박스 안에 1번이 지금 문제 보세요. 박스 안에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시나 군에다가 지을 때는 허가권자는 당연히 시장이나 군수야.
하지만 규모가 크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작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 허가를 내주는데 가로를 보세요. 가로에 연면적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 작기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때도 역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거고, 다만 보세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번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그 얘기는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 위의 규모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공장이 21층 이상일 때, 공장이 연면작계 10만 이상일 때 도지사 사전 승인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창고도 21층 이상일 때도 도지사 승인 안 받고 연면작계 10만 이상인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작계 10만 이상이라도 이거 도지사 사전 승인 받지 않는다. 단 초고층 건축물은 그래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해석이야. 물리해석. 법의 해석 방법에서 물리해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장일 때는요. 층수가 21층 이상일 때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고 시장군 허가 내주는데, 공장이 21층 이상짜리는 없거든요. 창고도 21층 이상짜리 창고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공장, 창고 이런 것들 나올 때는 다 연면작계 10만 이상인 공장,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는다. 연면작계 10만 이상인 창고, 도지사 사전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문을 낸 거라고요, 항상. 예. 그런데 지금 요 기출문제 하나만, 이번에 기출문제 하나만 연면적 100분의 2, 10분의 2니까 20%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내어버렸어요. 물리해석하면은 이 공장은 역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건데, 그러면 여기 20% 증축해서 21층 되는 건 해당 사항은 또 없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틀린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거, 이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도 맞지만 30%가 아니라 20%나 말 때문에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도 정답 찾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혹시나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왜냐 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는 헷갈리는 게 없는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좀 하다 보면은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 빠지게 되면 하루 종일 고민하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설명드리더라도 더 본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을 이제 받는 것은 아닌 거고, 연면작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예. 자연환경 보호가 아니네. 이런 어이없는 오타가 나와 있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데입니다. 연면작계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자, 연면작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질 오염시키는 것 5개,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일 때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죠. 900이고 2층은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규모가. 종류 위락시설은 대상이 되지만 규모가 안 돼요.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데는 숙박시설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위락시설, 숙박시설, 도지사 사전 승인. 정답은 4번이네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연면적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902층, 숙박시설 종류는 해당되지만 규모가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 조문은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계속 지문에도 나오고 단독 문제 나오거든요. 자, 3번의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네요? 예? 2번. 시장 군수는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죠. 공장이 나왔기 때문에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2번이 틀려 있고요.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층인 건축물의 바닥 면적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죠. 예. 왜 2층 써놨냐 그러면요. 잠시 우리 건축 신고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 신고. 예. 건축 신고는 아주 짜증나는 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478페이지. 우리 기본서 478페이지 보면 건축 신고사항 나오죠? 박스 안에 1번부터 오른쪽에 5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단독 문제로 5개 지문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 1개가 나와. 어느 지문이 나올 줄 몰라. 다 외워야 됩니다. 문제집 풀면서 반복해서 외우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번이에요. 박스 안에. 바닥 면적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보세요.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인 이내인 경우로 한정해서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2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2층. 그래 이게 확실하게 신고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3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3번 지문.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했을 때는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우리는 공영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공영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공영 건축물은. 4번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 이때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1회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죠. 예. 다 자주 나오는 것들만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약간 응용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항상 건축허가는 꼭 나왔다고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취소. 왜 묶어서 시험 나와요? 1번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선생님 80제곱미터 3층 왜 썼을까요? 38에 24는 240제곱미터 240이죠. 그러면은 건축 신고사항 중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는요 건축 신고사항이었죠.
그게 그 우리 건축 신고 박스 아마 2번에서 나왔을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는 건축 신고 사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지금 240에다가 3층이니까 절대 건축 신고가 아니죠. 당연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1번은 바닥 면적 83층 건축물을 신축은 뭐예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사전 건축 허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건축 허가 사전 신청은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번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냥 30%를 증축해서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때 이때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창고, 공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광역시에 지을 때는 광역시장이지만 단 창고, 공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제외. 단 초고층 건축물은 그대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이다. 그래서 2번 틀려 있죠. 예. 3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유명한 지문. 그냥 반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이때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높이를 3m 범위 내에서 증축할 때는 건축 신고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냥 4번은 건축 신고죠.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이 되면 1년 범위 내에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5번부터 이제 다 건축 허가 제한인데요. 우리 건축 허가 제한은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해요. 건축 허가 제한. 우리가 지겹게 공부했지만 그래도 또 공부해야 돼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우리가 2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를 못 풀어서 시험에서 낙방하는 일은 없어요. 매일 보던 것을 못 맞춰서 낙방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던 걸 틀려요. 보던 걸요. 예. 한 과목당 평균 서너 문제씩을 눈 뜨고 틀리고 옵니다. 눈 뜨고 틀리고 와요.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오늘 64일 남았네. 64일. 그러면 64일 동안 하루에 한 문제씩만 더 맞히면은 한 과목당 10문제씩을 더 맞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락 맞던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 예. 그 정도면 시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를 더 맞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거나 신기하고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거 신기한 거 있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렸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맞힐 수 있는 문제. 이젠 다 알아요.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러면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오늘 외워놓으면은 내일 틀리고, 예? 그 다음에 한 2번 더 외우면은 맞힐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착각하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계속 그런 문제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거 나올 것 같아. 저거 나올 것 같아. 시험 임박해서 공부량이 점점 늘어나. 예. 그 다음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 풀었을 때 쉽게 풀었던 문제 있죠. 그게 나오면은 그냥 내가 맞춘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요. 넘어가 이렇게. 예. 근데 나중에 그 문제 시험 나오잖아요. 거의 틀리는 거예요. 내가 맞췄던 그 문제는요. 일주일만 안 보면 틀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내가 예전에 알았던 문제야. 넘어가죠. 그러면 그 문제 틀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던 문제, 중요한 문제는요, 더 풀어봐야 돼. 알던 문제 더 풀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자주 나오는 문제를 더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더 반복해서 풀어보는 순서는 뭐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요한 문제. 어떤 분은 자기가 틀렸던 문제, 2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그 문제만 계속 풀고 매년 나오는 문제를 안다고 생각해서 안 풀어. 시험장에 갔을 때 한 달 전에 풀어본 게 돼버려. 또는 2주일 전에 풀어본 게 거기 틀리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에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종합 정리한 그 아시안 게임을 봅니다. 핵심 정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핵심 정리. 축구는 골 넣는 것만 보면 될 거 아니야. 핵심 정리를 보는데 핵심 정리. 그때 보니까 얼마 전에요. 올림픽도 우승하고 세계 선수권 우승 다 했는데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아시안 게임에서 1회전에서 진 선수 있더만. 네슬링인가? 네슬링에서. 다른 거 다 이겼는데 1회전에 졌는데 상대방 선수가 신인 선수야. 신인. 나왔는데 1회전 탈락. 우승 후보가 1회전 탈락. 그게 왜냐면 준 게 똑같아요. 매일 마치던 문제 쉽다 생각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시험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안 풀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오늘 아는 게 내일은 모르는 수가 있어. 예. 이게 바로 오래되지 않은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건축허가 등에 제한한 10년 시험 보면 8번 이상이 시험에 나와요. 예,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등은 착공을 말합니다. 착공. 그래서 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요 제한권자는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내주지 마라. 내줬는데요. 그러면 착공을 못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내주지 마라. 이미 내줬는데요. 그러면 착공 못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제한권자에 따라서 제한하는 사유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제한하는 사유, 제한 사유는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지역계획상 필요, 지역계획상 필요하거나 또는 도시군 계획상 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요. 누가 제한하든 간에 제한하는 제한 기간은 동일해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한 기간은 연장하는 게 가능해요. 연장은 횟수 제한과 기간 제한이 있어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즉시 보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명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기출문제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 자기가 제안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제하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국토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했을 때, 바로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1번이 옳은 거잖아.
정답이네요. 근데 1번에 옳은 거 있으면 또 찜찜하네. 2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인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야. 선생님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허가권자 안에 시군구청장도 허가권자야. 모든 허가권자 다기 때문에 다 나와야 돼. 다 나와도 맞아요. 2번이 작은 함정이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 2년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4번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받은 내용을 공고 이런 말 없어요. 보고받은 내용 공고하는 말 없습니다. 5번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실을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해제를 명할 수 있다죠. 말도 안 됩니다. 자, 6번에 틀린 게 몇 번인가요? 3번. 1회 한해서 2년 이내 제한 연장하는 게 아니죠. 1년 이내잖아요. 그럼 왜 3번을 써놨냐 그러면 어디선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어디서 나왔지? 도시개발법. 번지수를 잘못 번지수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1회 한해서 3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 한해서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회 안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 헷갈리라서 그런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여기 5번하고 6번 문제 같은 분이 내셨는데요. 그렇죠? 1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번은 환경부 장관, 5번은 똑같이 바꾸기 싫으니까 똑같아 지문이. 그렇죠? 3번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해놓고 6번에 3번은요 연장하는 거 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 그냥. 5번하고 6번 문제 같은 분이 내셨어요. 올해 출제하실 분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를 다 보는 거죠. 홀수회 때만 출제하시거든요. 홀수회 때. 우리가 29회지. 7번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3m 범위 내에서 증축이 신고고요. 그렇죠? 3m를 초과하면 이것은 증축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다 건축 신고나 대수선 중에서 신고하는 걸로 돼 있죠. 자, 우리 8번 문제는 틀린 게 몇 번인가요? 건축 신고를 한 자 6개월 내에 공사한 이제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죠. 그렇죠? 나머지는 한 번씩 또 보시면 충분하겠다. 자, 9번은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건축 분쟁은 민간인들끼리의 분쟁은 대상이 돼요. 근데 행정기관끼리 분쟁이나 행정기관과 민간인들의 분쟁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 대상은 민간인끼리 분쟁만 분쟁 조정 대상인 거예요. 여기 봤더니 인근 주민간, 건축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간의 분쟁. 자, 그러면은 이 정답이 몇 번입니까? 허가권자와 건축 허가 신청자는 행정기관과 민간인이죠. 이건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둘 다 민간인이죠.
그러면 다 민간인끼리의 분쟁이 분쟁 조정 대상이 되고 행정기관끼리 분쟁이나 행정기관과 민간인 분쟁은요,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야.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 예. 이 문제가 10여 년 만에 한 번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10번에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 뭐가 옳은 것입니까? 지금 1번 보시면 건축주가 건축 공사 완료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절대 건축 공사 완료 7일 내에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 X야. 며칠 내에 사용 승인 신청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사용 승인 못 받으면 자기가 못 쓰고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집 맞고요. 2번 집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을 본다. 물론 옳은 것이긴 한데 이걸 외워서 공부를 할 수 없어. 이거는 건축물을 쓰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은 다 의제됩니다. 3번 먼저 보시고요. 사용 승인서를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사에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사용하거나 임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번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와 공사 예정 도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관련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했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 공사 예정 도서를 첨부해라. 요 부분이요. 옛날에 있던 규정과 관련해서 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잠시 그거 우리 기본서를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용 승인 신청이거든요. 사용 승인 바탕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고 그 내용 505페이지 맨 위에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예요. 그래서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가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예요. 시공자는 중간에 감리 중간 보고 이거 관련됩니다만은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한 게 뭐냐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예정 도서, 그렇죠? 예. 공사 완료 도서입니다. 그래서 공사 예정 도서, 공사 완료 도서입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지문은 역사상 딱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나온 겁니다.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동그라미 5번 지문은 뭐냐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요 2년 이내로 한다. 그렇죠? 2년, 1년이 아니라 2년. 임시 사용 승인과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할 때 횟수나 기간 제한 없어요.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다죠. 예. 자, 11번에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요. 예. 유지 관리해야 되는 자, 당연히 소유자나 관리자죠. 조국이 우리 관리해 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소유자나 관리자. 6번.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의 상점관이죠. 예. 나머지는 다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이런 것들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뜬금없이 나오는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틀려가 내는 문제인데 건축사 시험 같은 데는요. 이게 그 해에 중요 문제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9월 달에 정리를 해야 돼요. 문제를 갖고. 제가 요즘에 자료 수집하고 있어요. 예. 한 번만 들어놓으면 맞힐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348페이지에 적중 예상 문제가 나와요.
앞에 나온 것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중복 안 되는 걸 체크할 겁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요. 거기 2번 지문이 있죠? 2번 지문은 뭐냐면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실을 거실로 사용할 때는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지문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만든 지 얼마 좀 몇 년 지났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거기는 1년 잘못 썼네요. 2년입니다. 2년. 5번에 2년으로 바꿔놓으세요.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는 개정된 것이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역시 또 앞에 문제 거의 유사히 풀어보시고 예. 3번,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풀어보세요. 5번도 역시 동일한 문제고 뒤로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7번 문제가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왔잖아요. 자, 7번이 몇 번이 틀렸습니까? 건축 신고를 한 경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신고 효력은 상실이 된다.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고 돼 있죠. 같은 말인데 이때 우리 건축 신고는 사전 신고예요. 먼저 신고하고 건축하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1번 지문에 연면적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건축 신고상이죠. 3m 내에 증축이 있었고요. 주계단 피난 계단의 수선은 신고하며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3번 지문을 시험에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건축 신고를 한 펴서 건축 신고 우리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건축 신고. 거기 기본서에 건축 신고 나오죠? 아까 몇 페이지였나? 아까 몇 페이지였죠? 건축 신고가 478페이지. 거기 보면요. 대수선이 나올 거예요. 자, 대수는 원래 허가받는 건데 대수선인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것들이 나오죠. 거기는 우리가 원래 대수선에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가장 정도가 경미한 게 뭘까요? 수선이야. 수선이라고 수선. 그래서 수선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요. 다 뭐로 돼 있어요? 신고로 돼 있다고요. 요즘에 그걸 문제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선으로 끝나는 것들은 대수선이라도 다 신고로 돼 있다. 예. 증설해체 수선 변경에서 수선 이게 제일 경미하다는 거죠.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번 문제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에요. 요거는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건축 신고는 항상 문제 풀면서 역으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나오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자,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은 왜 틀렸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 건축주가 2명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으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분양 보증을 받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도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1번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라 원칙적인 규정. 2번은 뭐냐 그러면요. 개선명령 할 수 있다.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고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고요. 4번에 개선명령 받고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요때 요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 부족할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뒤로 넘겨서요. 예. 14번 문제는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약간 변형한 거예요. 현행법에 맞게. 건축 법령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벌금 부과. 왜 벌금 부과가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될까요? 예? 예, 맞아요. 벌금은요, 형벌이야. 형벌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지. 예, 허가권자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형벌 부과 못해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는 거야. 막 그러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소양을 물어보는 거야. 예, 형벌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벌금은 형벌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절대 형벌 부과를 못해. 벌금 부과 못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예. 자, 15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영 틀린 것. 참고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문제 중에 제가 한 두 문제 넣을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16회 시험 때 나왔어요. 16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출 문제예요. 이행강제금이요.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분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보고 약간 난이도 높은 거는 9월 달에 하나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에 틀린 게 뭘까요?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는 해야 된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5번이 예전에 16회 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2번 미리 사전에 계고해야 되고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은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자, 16번은 건축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예. 위 토지 소유자 1인과 인근 토지 소유자를 건축 체결자 보는 게 아니라 그 1인을 협정 체결자로 보는 겁니다. 1인을. 그래서 우리 건축 협정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1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세 명을 줄여서 소유자 등이라 그래요. 협정의 대상자는 토지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고 핵심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존치 지역에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고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대상지와는 현주협정 체결할 수 있고요. 이때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봅니다. 협정은 세 가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9월 달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볼 겁니다. 예,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주택법 앞부분 총칙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